중도금 자사로 하고 난 뒤 잔금을 안 내고 버티면 어떻게 될까? 잔금을 내지 못해 분양 해지를 안 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계약 해지를 하고 싶은 수분양자한테 활력소 같은 영상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턱대고 상가, 오피스텔, 생수, 기타 등등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분양을 받았습니다. 프리미엄을 받기 위해 계약금만 납부함, 전매의 목적, 또 높은 월세 수익을 보장한다는 월세 목적, 그리고 담보대출이 70에서 90% 나오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투자 목적, 이외에도 이유는 가지각성입니다. 그럼 분양받은 수분양주가 잔금을 안 내고 버티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2년에 분양을 받아가지고 2, 3년 동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완공을 앞둔 건물 또는 완공이 또 됐습니다. 건물이. 따라서 무이자 기간은 끝나고 이제 수분양주는 계약서대로 잔금을 내고 등기를 쳐야 합니다. 하지만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수분양자는 불안감에 허덕이며 밤을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분양자는 분양 계약서대로 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잔금을 낼 돈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시간만 보낸다면 어떻게든 자동적으로 해결될까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 수분양자가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적나라하게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하지만 오늘은 저보다 공식력이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잔금을 내지 않고 모르쇠 했다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글이 있어 소개시켜드리고 합니다. 때마침 변호사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올린 글이 있어서 가지고 잔금을 내지 못하는 수분양자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기가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 해결 방법도 있는지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 따르면 수분양자가 잔금을 치를 수 없다면 각종 법정 조치들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분양가의 15%에서 35%의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했어요. 둘째, 최악의 경우 중도금, 잔금 등 분양 가격의 90% 전부가 추가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상세히 설명했어요. 여기서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첫째, 처음 말한 1번은 시행사가 그나마 해지를 해주는 상황에서 위약금 및 이자 연체료가 포함된 금액이에요. 문제는 둘째, 2번은요. 분양주가 위약금을 물더라도 그렇게 해지를 하고 싶지만은 시행사에서 계약 해지를 절대 해주지 않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시행사가 해지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변호사가 지적한 것인데, 특히 지금같이 분양시장 경기가 나쁜 상황이라면 시행사는 더더욱 계약 해지를 안 해줄 것이 뻔합니다. 그럼 시행사는 왜 계약 해지를 안 해줄까요? 시행사가 죽어라 하고 계약 해지를 안 해주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시행사가 수분양자에게 위약금을 받고 해지를 해주더라도 시행사는요, 해지한 부동산을 다시 시장에 재분양해서 팔아야 하는데 이익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겁니다. 엄청 크게. 또 지금같이 불경기 상황에서는 시행사가 분양 가격을 내려 재분양을 한다 치더라도 재분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사는 계약서에 서명한 수분양주만 잔금을 내려고 독촉하고 쪼는 겁니다. 왜? 분양 계약 해지를 시행사가 안 해주는 이유를 조금은 이제 눈치채시겠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사가 계약 해지를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수분양자가 잔금을 내지 못하는 이렇게 그런 안타까운 이유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이유도 가지각색인데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잔금 낼 돈이 전혀 없는 경우,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못 낸 거겠죠. 두 번째, 분양권을 전매해준다는 분양 상담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예요. 계약금만 넣고 계약만 치르면 분양직원이 전매해서 프리미엄 벌게 해주겠다는 이런 속임수에 당한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충분히 나온다는 대출이 은행에서 막히는 경우예요. 분양받을 때 대출이 충분히 나온다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잔금을 치르려고 하니까 대출이 턱없이 안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잔금이 부족하면 없는 경우인데, 이거는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면 된다는 분양 상담사 설명을 듣고 투자한 사람들에 해당되는 케이스예요. 이 외에도 잔금을 내지 못하는 사유들이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해서 그 꿰매 빠져서 또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받은 분양주를 배려해주는 시행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분양주 스스로가 어떻게든 잔금을 구해 등기를 치던가, 또는 시행사의 법적 조치, 부동산 압류, 통장 압류가 들어올 때까지 바보처럼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다리는 후자 쪽은 어리석은 판단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할 겁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다가 압류당하기 싫으면은 수분양자가 발로 뛰어 해결 방법을 찾는 방법뿐이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따지지 말고 죽도록 뛰어다니세요. 그래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조건 찾으시고요.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또는 제 컨설팅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는 이제 모두 이렇게 도와드릴 수는 없고 정말 절박한 사람 소수들에게만 제가 컨설팅을 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 투자했다가 인생이 골로 간다는 게 뭔지를 보여주는 상황들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양을 받아도 계약을 포기할 때는 분양 계약금을 뜯기고 포기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 그러나 절대로 중도금 자살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가장 싸게 먹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중도금 자살을 하는 순간 속담대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